있으면 좋겠는데. 꼬마 빌딩이나 이런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이렇게 기준시가가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일 수도 있어. 이렇게 우선 조금 하는 해볼게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금액의 기준이 법에 새겨져 있지 않고.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말이 되어서 좀 바쁜 시즌이라 네, 네,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그동안 영상을 많이 업로드 못했는데 오늘 쌓여놨던 저희 잇 아이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제 꼬마 빌딩 상속 증여 어려워진다. 네, 지난 여름부터 요거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게 맞는지, 어떻게 왜 어려워지는지 오늘 요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딩인데 빌딩이면 되게 큰 건데 그 꼬마 빌딩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통상 꼬마 빌딩 하면은 면적으로 따지면 3,300제곱미터 안 되는 건물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그 기준시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동주택 가격, 뭐 개별주택 가격, 건물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매년 기준시가가 얼마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주소를 치면 이 건물 전체 가격이 얼마다라고 나오죠. 구세청 들어가면. 네. 근데 이제 전체 건물을 그렇게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이제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공시 안 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단위 제곱미터당 신축 가격이 얼마고 요거를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얼마, 건물 가격 얼마, 그리고 땅 가격은 뭐 면적당 뭐 기준시가에 곱해가지고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이제 기준시가를 산정하게 되잖아요. 네, 요렇게 되면은 실제 시가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아무래도 많이 나죠. 저희가 기준시가 상승에 대해서도 영상을 연초부터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그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뭐 서울 같은 경우 엄청 올랐죠. 네, 10몇 10%, 프로에 20% 올랐고.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시가 뻥충 뛰었는데 뛰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시세랑 그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시가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이 기준시가를 시가만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게 올 초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내년 후년 계속 연결해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전체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가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나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명확하면 그 시세 대비 너무 기준시가 낮다 이런 걸 보고 조정이라도 좀 더 용이한데 아무래도 이런 상업용 건물 이런 하나만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잘 없잖아요. 그죠. 모르고 바로 옆에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어진 연도가 다르고 건축 면적이 다를 수가 있고 안에 그죠. 또 건축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가격을 찾아가지고 그걸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네. 요게 참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하시는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좋았던 거죠. 네. 보통 시세 대비로는 뭐 60% 70% 사이에 이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 100억짜리 줘도 뭐 5, 60억에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100억짜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40% 할인된 60억에 네.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되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이 보완된 게 어떻게 보완됐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그럼 우선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원칙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원칙은 시가죠. 네. 근데 시가가 뭘 시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시가는 일단 제일 똑같은 게 거래된 게 있으면 그게 1번이고요. 근데 근데 똑같은 건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요 대상 물건이 거래가 됐으면 그게 1번 시가인데 이거 지금 거래 안 했잖아요. 네. 증여는 거래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럼 시가가 없으면 다음으로는 그러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금액. 그쵸. 뭐 수용, 경매, 공매. 네. 그다음에 감정평가. 평가. 이런 것들. 네, 근데 뭐 마찬가지로 보상, 수용, 매매 이런 거는 또 뭐 진짜 마찬가지 특이한 경우가 없을 특이한 거고. 경우고. 그럼 이제 감정평가 가액이 또 있네요. 근데 감정평가도 내가 돈 들여서 받아야지 국가가 대신 해주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것도 없을 거고. 네, 그럼 없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시세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가나요? 다음에는 그럼 유사한 아이들. 비슷한 거. 네. 그래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실거래가 공시가 되니까 바로바로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고 일정한 평가 기간 안에. 하지만 네, 그래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죠. 네, 그 기준시가는 뭐 주택의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주택 가격. 근데 이렇게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같은 그런 가격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매년 발표되는 단위당 뭐 건축 가격? 건축 가격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우리 면적을 곱하면 건물의 기준시가가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제 시세 대비해서는 60-70%가 된다는 거죠. 네. 요거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원칙대로 가지 않게 하겠다. 다른 예외 사항을 두어서 옛날처럼 50% 60%가 아니라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냐면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엄청 초입에 있었던 네. 감정평가를 건드렸어요. 네. 국세청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요. 이 건물의 가격, 시가가 얼마냐. 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그 건물을 직접 감평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시세로 봐서 세금의 기준이 되도록 하자라고 바뀌었죠. 근데 옛날이랑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뭐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로부터 3개월씩, 그 상속의 경우에 6개월씩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전후 3개월, 전후 6개월 이랬죠. 네, 근데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고 신고 기한 이후 증여 같은 경우는 6개월, 상속 같은 경우는 9개월의 기간을 더 줘서 그 이후의 기간에 생기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이 심의 기간 동안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가는 한 4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준 시가를 계산하면 한 24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신고를 했을 거죠. 24억에서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세는 이제 5억 6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거 너무 이제 심의위원회에 맡겨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낸 거예요. 감정평가는 이제 시세 거의 육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90%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36억으로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36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니 1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우와. 네, 그래서 그럼 무려 증여세가 4.8억이 증가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네요. 이거 진짜 큰 문제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법이 바뀐 게 2018년 개정 세법 안에서 이미 바뀌었잖아요. 예, 2018년 개정세법에서 바뀌어가지고 실제 법이 개정된 거는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시행 시기는 이미 시행령 개정하는 날부터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법이에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한 특히 19년 8월인가 그때부터 뉴스가 아주 많이 났어요. 이제 꼬마 빌딩 네. 상속 증여 어려워진다. 왜 그런 걸까요? 그때 국세청이랑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예산안에 이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면 국세청이 감평부 기관에 돈을 줘야 될 네. 거잖아요. 그 예산으로 24억을 책정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24억을 이 간평 수수료로 쓰겠다라는 그렇죠. 거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기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만큼 투입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뭐 이제 앞만 세워놓고 돈을 안 쓰면 감정평가를 못 받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부터는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아 진짜 감정평가를 받겠구나. 그러면 꼬마 빌딩의 경우에 내년부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어렵고 웬만한 경우에는 평가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될 텐데 그러면 모든 꼬마 빌딩이 대상이 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을 따라서 보면은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런 것도 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 건지. 가이드를 그거 줘야지 없어. 납세자가 예측을 하지. 그럼 아니 전체 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뭐
운이 나쁘면은 하는 거고 누구는 괜찮고 이러면 좀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8월 달에 이미 증여를 하셨다. 꼬마 빌딩을 8월에 이미 증여하셨는데 그러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9, 10, 11이니까 11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 법에 따르면 11월 안에 평가위원회도 하고를 다 다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올해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 그러면 사이에 언제야? 내년 5월 달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평가를 다시 요청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난 이미 신고하고 끝났는데 끝난 게 갑자기 네. 나의 신고는 끝났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나의 신고 끝났지만 네. 이제 결정 기간이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죠. 평가해야겠다 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세금 더 내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희가 24억의 간평 수수료로 몇 명이 대상이 될지 한번 생각해봤잖아요. 네.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율이. 네. 그래서 그 건물 가격이 얼마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 50억 정도. 네, 짜리다. 50억짜리다라고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430만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한 550명 정도 네. 되고요. 550명 많은 건가? 550개에 대해서 이제 간평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러면은 진짜 요걸 24억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숫자를 정하고 예산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오버돼서 하긴 좀 어려울 거니까요. 네. 다 한다는 건 진짜 아닌데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모든 법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납세자들이 이걸 얼마나 예측해서 증여를 하실 수 있을지. 근데 아무리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시가가 기준 시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비상업용 건물 아니 비거주용 건물의 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들이 한테 위임해가지고 납세자들 보고 받아와라 대신 나중에 세액공제 해줄게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던지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신고하고 우리는 기간은 더 늘어났고 예산도 있으니까 심의위에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우선 조금 하는 해볼게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금액의 기준이 법에 새겨져 있지 않고 그죠. 그냥 마음대로 이상하면 내가 할 거야라고 하고 그죠. 자기들끼리 숫자만 정해놓으면은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맨날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다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렇구나. 내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한 건데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게 하든지 그래서 무조건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국가에서 다 평가하든지 돈 기준시가를 들여가지고 해주든지. 개별로 다 소외시키지 평가해서 각각의 가격을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평가를 다 해버리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니 이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 이제 지금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있나 할 수도 있겠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꼬마 빌딩이나 이런 단독주택 기준 시가가 이렇게 기준 시가가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평가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감정평가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100% 받겠다고 하니까 그 수준 이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수년 내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내년 이후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것도 하다 보니까 뭐 기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겠다,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차차 보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네. 그런 거 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떻게든 세금 징수를 하고 효과를 보려고 할 그죠. 테니까. 24억 썼으면은 그죠. 그 이상은 이상한 벌어야겠죠. 예. 나름 국가에선 지출이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게 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대상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또 해봤더니 24억을 썼는데 돌아오는 세수가 뭐 몇백억이다. 효과 좋네. 네, 이러고 그럼 더 할 계속 수도 한 있죠. 거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더 미루지 마시고 차라리 1, 2월 한두 달 안에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전국의 꼬마 빌딩 가진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저희가 또 바쁜 시즌이지만 중간중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입니다. 안녕. 안녕.